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사갈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달밤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혹은 작품의 배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자와 시점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 문학작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가 존재를 하고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 이 서사갈래인 소설에서는 서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야기 속의 인물일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시점은 몇 인칭이 됩니까? 네, 1인칭이 됩니다. 시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점은 이 서술자가 보는 관점, 사건을 전달하는 관점이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이 작품에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3인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느냐,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서술자가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면, 네, 주인공 시점 그대로.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변 인물이 되어서 주인공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전달하더라 라고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3인칭인 경우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그 행동이나 말만 관찰을 해서 전달할 경우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것이고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주인공의 심리까지 다 꿰뚫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친절한 이 서술자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의 시점은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 작품의 서술자는 누구이며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돼 있죠. 달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나라는 사람이었죠. 나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네, 황수건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수건이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나라는 서술자였고요. 이 나가 황수건을 관찰하여서 주인공인 황수건을 관찰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밤의 시점은 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몇 인칭? 1인칭.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수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방금 살펴봤던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이 서술자가 수건의 심리나 수건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수건의 그 관찰한 부분만, 일부분만을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은 이 서술자가 주인공인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한다, 제공한다. 주인공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수건의 사건을 전모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수건의 불행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 황수건의 불행에 지나치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물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네, 황수건에 대한 독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술자로 설정된 이 나의 태도와 그리고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되겠죠. 이 서술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는 활동이고요. 네, 다음 장면에서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건이 그 보조 신문 배달부였죠. 신문 보조 배달부에서 원배달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 원배달이 되지 못하면서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죠. 이때의 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가까운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스러워 하기까지 했죠. 정리해 보자면 가까운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가까운 친구가 큰 사업에서 실패한 것처럼 마음 아파했고요. 그리고 이 수건을 발붙일 때 없었던 그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하기도 했죠. 네,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한 네. 자, 다음입니다. 이 황수건이 이 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려는 마음에서 어느 날 포도를 가지고 왔었죠. 그 포도는 훔쳐온 포도였고요. 그래서 나가 이 포도값을 물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를 어떻게 먹었나요? 네, 오래 두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씩 맛을 음미하면서 아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의 포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네,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오래 바라보고 맛을 음미하면서 아껴 먹었습니다. 오래 바라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황수건과 같이 이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그죠? 어리숙하고 모자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동정 어린 시선,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시선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동정, 공감,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연민, 공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기능을 살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가 소설을 쓴 것은 1930년대고요.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였죠. 이때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성북동이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성북동은 그 사대문 안쪽에 있는 서울 밖에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성북동은 사대문 바깥의 공간,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였고요. 주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러면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 가난한 조선인들이 밀려나서 거주하던 변두리 지역이죠.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 시대는 고달팠을 텐데 이 식민지 시기에 중심에서 밀려난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기거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성북동이라는 공간은요,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중심에서 밀려난 이런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을 나타내기에도 적합하네요. 식민지 시대의 아픔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담기에 적절한 공간입니다.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1930년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렇잖아도 조선인들이라면 당연히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대문 바깥에 기거하던 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모자라고 어리숙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인물은 훨씬 더 소외당하고 배척받기 쉬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로 대부분의 조선인이 핍박받고 살아가기 힘든 시기로 이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리숙한 사람은 훨씬 더 아픔을, 고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황수건과 같은 모자라고 어리숙한 경쟁에서 도태된 이런 사람들은 훨씬 소외당하고 배척받았기 때문에 더한 아픔이나 내적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소식을 몰랐던 수건을 어느 날 달밤에 마주하게 되죠. 달빛이 기불 간 듯한 이 아름다운 밤에 이 수건이 자기의 삶의 힘든 삶을 한탄하는 듯한 이런 가사의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고요. 그가 무안해 할까봐 내가 몸을 감추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마지막에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라고 끝나는데요. 지금 이 작품에서 마지막 장면이 주는 효과, 특히나 마지막 문장에 이 달밤이 자아내는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이 달밤이라는 배경이 아름답고 서정적이기 때문에 이 낭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우선은 이 황수건의 그런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달밤이 유감한 듯한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부분이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이 달밤조차 그에게 유감한 듯한 이런 마음은 서술자 이 나가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의 효과, 이 달밤이 주는 효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 지나치게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죠. 그리고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합니다.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나는 작품이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